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평생 동안 들었던 인생의 조언 중에 과연 최고라고 자신있게 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혹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 가지를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알아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사고를 넓혀 우리 삶의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매번 들기 시작하면 고뇌에 빠지고 허탈함이 들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평생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되려 꼬이고 안 풀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 인생의 거센 파도가 치면 자연스럽게 파도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파도가 치지 않고 잠잠하면 그저 조용히 그 바다를 즐기면 그만입니다. 세상사 내 맘대로 풀리지 않네, 이런 생각으로 슬퍼하거나 그 안타까움에 구속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듣기 싫어도 어느 누군가가 또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화장장에는 연구차가 줄 서서 밀려있는 경우도 태반이고, 예전과는 다르게 화장 절차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가족들의 슬픔과는 반대로 1시간 남짓 끝납니다. 아득바득 붙잡고 안간힘을 다해 살았던 삶을 살았을 터인데 쭉 줄 서서 단 1시간 만에 가루로 변해버리는 것이 인생의 무상함이랄까요. 아,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그냥 가는 것이로구나. 요즘에는 유족들도 그리 슬프게 큰 소리로 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 웃는 사람들도 꽤나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지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 많은 형제들이 아주 편안한 얼굴에 웃음으로 맞이하더라고요. 그들의 아버지는 100세 가까이 되시어 밤에 주무시는 사이 편안히 돌아가신 호상이다라고 말하면서 무겁고 슬픈 분위기 없이 문상객들을 대하였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잘났든 못났든 누구나 죽으면 똑같이 그렇게 짧게 세상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저 그뿐, 죽은 자는 말없이 자신이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겠죠. 유명한 현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해야 한다. 죽음은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저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토록 가루가 되어 훨훨 떠나가는 가벼운 죽음 앞에서 욕망만 가득하게 욕심을 낼 필요 없이 어깨에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좀 가뿐하게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은 죽음이 죽도록 두렵습니다. 언제 건강이 나빠져 병에 걸리지 않을까, 큰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전전긍긍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인 죽음이라는 것을 일상의 한순간으로 받아들이고 갈 때가 되면 그저 가볍게 가야겠구나 하고 미리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십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의외로 죽음에 관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거부감 없이 준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종 체험유서 쓰기, 영정사진 찍기, 관에 들어가서 누워보는 죽음의 체험유서 써보기, 젊을 때 더 예쁜 모습으로 영정사진 찍어두기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듯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삶의 소중함에 대해 느껴보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든 많은 나이든 그것을 떠나서
죽음에 관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 슬픔을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 죽음을 향한 여정에 오르며 결국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일찍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또 철학자 김열규는 죽음은 삶과 함께 자란다 라고 말했고, 종교학자 정진홍은 죽음은 삶이 도달한 마지막 삶의 형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과 뒷면처럼 결국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학의 선구자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 500여 명을 연구한 다음 사람들이 죽음에 접했을 때 5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부정과 고립, 그 다음은 분노, 그리고 타협, 우울, 마지막으로는 수용을 느낀다고 합니다. 죽음이 닥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엔 자신의 운명과 타협하고 우울해하다. 결국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죠. 생은 후회의 연속이라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욕심을 내서 살았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나의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 죽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좀 더 수용적인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죽음 불안 심리를 극복하려면 죽음과 삶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노년이고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 성찰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더욱 진지한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어진 삶이 다할 때까지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잠시 소풍 나온 거니까 즐겁게 잘 놀다 가면 그만입니다.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길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보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여의 넘으신 우리 어머니도 요즘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는 세월은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세요. 미련이야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삶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마세요.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깨우친 현인들은 우리에게 소풍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지요. 죽음을 앞두고 집에 있는 서랍과 수납장을 들여다보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간다는 생각에 눈물이 퍼지는 순간이 옵니다.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죠.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었던 것,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습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인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네 어머니가 밤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언이 건실하고 씩씩하고 속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합니다.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쓰다듬어서 받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도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토록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의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중국의 진시황제나 아이폰을 창시하여 억만장자가 된 스티븐 잡스,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누워있다 결국 고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 중 누가 부럽나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후를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산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세상 누릴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시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의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과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낫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늙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죠.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이 지난 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나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까지 모두 털어버리세요.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힘겹게 움켜쥐고 안고 있으면 인생이 금방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간밤에 꾼 호화로운 꿈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어제 꽃피는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지금 두 손에 붙은 미련을 놓아버리고 가벼워지세요. 어차피 떠나가야 할 그 무거운 짐인데 다 벗어 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에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즐기셔야 합니다.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일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하루를 변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루에 좋은 생각과 노력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고 또 다시 맞이하는 내일 역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죠. 희망이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그 삶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믿으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도 최고였으며 지금도 최고입니다. 힘차게 전진하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참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진 아니어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